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교재 41페이지 가신 다음에 이제 물권법부터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주제, 물청에 관한 부분이고요. 다 중요하고 특히 2번 지문 체크하시고 중요한 겁니다. 하시고, 자, 물청부터 봅시다. 먼저 1번 지문 보시면요. 자, 불법 점유임에 근거해가지고 인도 청구를 하려면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여야 하고 한번 딱 끊으시고요. 자, 먼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민법 제 213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A가 B라고 하는 자에게 213조에 근거해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요. 뭐 X라고 하는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첫 번째 1번 A 소유인 사실이 필요하죠. 즉 X라고 하는 물건이 A 소유에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상대방 B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X라고 하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하다. 이제 B 같은 경우가 항변하기를 민법 제 213조 단서죠. 나한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항변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있는 B의 점유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 B의 점유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B라고 하는 자가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가 간접 점유자인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가 A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가지고요. B 같은 경우가 C라고 한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A 같은 경우가 C한테 반환 청구할 것이지 B에게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지문을 보시면, 따라서 B 같은 경우가 불법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C한테 인도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에게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자, 이거하고 비교할 판례가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상 지위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냐면, 자, A 같은 경우가 임대인입니다. A가 임대인이고, 이제 B 같은 경우가 임차인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B가 C라고 하는 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해가지고요. C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랬을 때 A가 B에게, 즉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던 임차인 B한테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려면 요건이 첫 번째 A하고 B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필요하고, 두 번째 A가 B한테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임대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B한테 인도한 사실이 필요하며,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이 지금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을 경우는요. 임대인 A가 임차인 B한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한 사실,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청구 원인에 보시면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 B 같은 경우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A 같은 경우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B 같은 경우가 그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B가 C한테 목적물을 인도해가지고 C가 그 목적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A가 B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소유권에 기한 물청과 비교해가지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지금 봤던 1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로 지금 현재 B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또 참 중요한 판례인데요. 판례인데, 일로 오시죠.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요. 이제 A 같은 경우가 도급인이고, A가 도급인이었고, 그 다음에 B 회사가 수급인이었습니다. B 회사가 수급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되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X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X 건물이 제일 처음에는 A의 소유, 즉 타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 물건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 제3자 C에 의해서 X 건물에 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B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자 D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했던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된 사안이다. 이 상태에서 이제 C의 압류에 근거해가지고 경매가 돼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자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즉 X 건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갑이 B 회사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했을 때 B 회사 같은 경우가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왜? 압류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경매 절차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B 회사 같은 경우는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경락인 갑에게 대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대표이사 D가 끝까지 저 X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다니거든요. 자, 이랬을 경우에 갑 같은 경우가 갑이 자, D라고 하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방금 봤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것은 갑 소유인 사실, 그리고 피고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동사안의 경우에 D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D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법인인 B 회사가 점유를 하는 거죠. 따라서 갑 같은 경우는 B 회사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대표이사 D 개인한테는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문제가 없는데, 자, 갑이 D에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자, 이 사건 원심 같은 경우는요, D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 회사가 점유하는 것이므로 갑은 D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판시를 하기를, 야, 원심님 뭔 소리 하노?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위법성 등등등 해가지고 갑한테 손해를 야기한 사실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D 같은 경우가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할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D 같은 경우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X 건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요건만 구비했을 경우에는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나왔을 경우는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문제하고 7호 공조의 문제를 구분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실수함이 없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일로 오시면요. 자, 대표이사 D 같은 경우가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정당한 권리 없이 직원 등 해가지고 갑 소유의 X 건물을 지배 관리하는 등으로써 갑의 사용 수익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하고 있는 위법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표이사 개인 D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기한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의 상대방은 될 수 없죠. 해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 없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D는 맞지만 앞에 게 틀렸으니까 2번 질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보시면 한 줄 밑에 요건 사실, 요건의 차이를 생각할 것에 딱 밑줄 꺼두신 다음에 밑에 있는 판례 박스 천천히 읽으시면서 정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가신 다음에 3번 질문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거듭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사례는요. 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A 소유 땅이었습니다. 근데 B 같은 경우가 이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있다.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는요, B 같은 경우가 지가 건물 지어가지고 지가 지금 현재 그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B 같은 경우가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아울러 건물의 점유자인 사안입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A가 B라고 하는 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죠. 지상물 철거 청구. 그래서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지상물에서 철거 청구로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A가 B한테 소를 제기한 다음에 승소했을 경우는요,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집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에게는요,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이지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퇴거 청구할 필요 없이 그냥 철거 청구에 근거해가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퇴거 청구는 언제 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잠깐만요, 봅시다. 문제인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민법 제214조에 근거해가지고 철거 청구하려면요, 요건이 첫 번째 A가 이 사안에서 대지의 소유자다.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니까. 그 두 번째 B가, 상대방 B 같은 경우가 저기 서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철거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땅이 이렇게 있고 똑같이 A 땅이고요. 똑같이 무단으로 이렇게 건물이 존재하는데 요 건물의 소유자, 건물을 지은 사람은 B이고요. B가 그 건물을 C한테 임대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 건물에 대해서 점유는 C가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경우에 똑같이 A 같은 경우는 A는 B라고 하는 자에게는요, 똑같이 1사조에 근거해가지고 철거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가 B한테 철거 청구해가지고 A가 승소했어요. 그럼 바로 철거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왜? 그 안에 C가 살고 있으니까. C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A가 또 C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그 철거 청구는요, 이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상 같은 경우에 C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처분은 없고 단순 뭐예요? 임차인의 지위에서 점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랬을 때 하는 게 바로 A가 C한테 퇴거를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하고 점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소유자에게는 철거 청구하는 거고 점자인 C에게는요, 퇴거 청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3번 질문 보도록 합시다. 자, 건물의 소유자 B 같은 경우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A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 주인 A 같은 경우는 B라고 하는 건물 주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에 대해서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건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B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라고 하는 것은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질문 옳은 질문이다. 됐죠? 만약에 건물의 소유는 B가 하고 있고 점유는 C가 하고 있었을 경우는요, 점유자 C에게는요, 퇴거 청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4번 질문 봅시다.
자, 무단으로 신축된 Y 건물의 소유자 B하고 점유자 C 같은 경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토지 주인 A 같은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 B에게는 철거 청구하고, 맞죠? 점유자 C에게는요 퇴거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지문 두 개 딱 묶어가지고 비교 표시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존 등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가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X 토지에 대해서 중복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친 자의, 중요한 거,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X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자, 선 보존 등기가 A고, A 명의가 선 보존 등기고, B 같은 경우가 후 보존 등기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B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점유를 했을 때 민법 제 245조 1항 말고 2항 빨리 보고 오시고, 10년 점유했을 때 민법 제 245조 2항에 근거해 가지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중 보존 등기에 해당해서 무효인 후 등기를 바탕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B 같은 경우가 2번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했을 때 245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245조 제1항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등기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효인 후등기에 바탕을 둔 B라 할지라도 나머지 요건만 구비했을 경우라면 245조 제2항은 안 되겠지만 1항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다시 이제 일로 오시면.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가 지금 사안의 경우에 245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게 된 거예요. 됐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요, 진정한 소유자 A한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위 등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B가 A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 있는데, 대려 A가 B에게 B 명의의 후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즉 A가 B한테 B 명의의 후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말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중 보존 등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중 보존 등기에 의해서 무효인 후등기 같은 경우는요, 빨리빨리 없애려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해서 아무리 B 같은 경우가 245조 제1항에 있었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가 B 명의의 무효인 후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해도 시 측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강사야, A가 B 명의 후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해버리면 B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죠. A가 B 명의의 후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버리면요, B 같은 경우는요, 다시 A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해가지고요, 선보존 등기에 1번 A, 2번 취득시효 완성 B, 이렇게 선보존 등기에 2번 이전 등기 해가지고 B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 B한테 불리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다시 일로 오시면, 선 등기였던 이전 등기가 됐던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라 볼 수 있는 주장 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선 등기 명인이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시인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고 허용된다. 대신에 B 같은 경우는요, 다시 선 보존 등기 명의자 A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가지고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시면, 판례 같은 경우는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해서 뒤에 됐던 보존 등기가 무효인 때를 쭉 빼신 다음에 절충적 절차법설이라고 내부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기본서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때 디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근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 중요한 거 등기부란 말에 별표 따치시고 등기부 칠시오. 즉 민법제 245조 제2항 같은 경우는요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해서 245조 제1항은 가능하지만 2항 같은 경우는 될 수 없다까지 반드시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신 다음에 중간 생략 매매에 대해서 중요한 판례, 좀 어려울 수 있는 판례를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질문 가시면 매매로 인해서 갑소유의 X 토지가 을, 병 각각 양도됐을 경우에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한테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서 통지를 했다 해서 통지라고 하는 말에 별표 딱 치신 다음에 자,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매도했고 을도 병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청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갑한테 행사할 수가 있고 매매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죠. 채권이다. 이게 1번. 이 상태에서 을 같은 경우가 요 등기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 자에게 2번 양도를 했다. 양도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우가 을이 갑에게 야, 나 너에 대한 권리를 병한테 양도했다라고 통지를 하는 경우하고 또는 니은번이죠. 갑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즉 민법제 450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항요건 구비 중에서 통지를 한 경우하고 승낙한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삼자 합의설이 뭐였습니까? 삼자 합의설. 최종 매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삼자 합의가 필요하다. 됐죠? 삼자 합의의 뜻이 뭐죠? 갑, 을, 병 전부 다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해서 이 삼자 합의설이라고 하는 것을 간철시키기 위해서 니은번 갑이 승낙한 경우는요, 요 경우는 되죠. 왜? 갑, 을, 병 다 승낙을 했으니까. 근데 을이 갑에게 단순 통지했을 경우는요, 을이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갑한테 알린 것에 불과하지 별도로 갑이 승낙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갑이 승낙한 사실이 없으니까 삼자 합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채권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은 특수하게 처리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을이 병한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갑이 승낙한 것이 아니라 단순 통지한 것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게 판례이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지문을 보시면요. 자, 동상 같은 경우는 통지를 했다면 그 양도에 대해서 갑이 동의한 바가 없다면 결국 삼자합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직접 갑한테 채권 양도에 근거해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기 때문에 단순 통지에 불과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하시고 2번 질문 갑시다. 자, A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다. 갑, 을, 병 같은 경우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를 하고 갑과 병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해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점을 기억하신 다음에 자, 먼저 첫 번째 중간 생략 매매의 대상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토지의 경우다. 일반 토지의 경우를 보시면요. 갑이 을한테 매도하고 을이 병한테 매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 명의로 일단 등기가 되었다. 그럼 이 등기가 이제 유효한 등기냐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 토지의 경우라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 유효하죠.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별도의 사유, 즉 동의한 건 등등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병명의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이기 때문에 결국 유효한 등기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따라서 일단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실부합으로서 유효한 등기이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가 소유권 자체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이거는 일반 토지의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가 아니고 지금 사안처럼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는요, 법리가 확 바뀝니다. 해서 갑이 을한테 매도했고 을이 또 병한테 매도했다. 근데 보시면 갑하고 병을 매매 계약으로 해가지고 허가 나왔다. 허가 나왔고 병 명의로 일단 등기가 종료가 되었을 때 요 등기가 이제 유효한 등기냐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요 사안에 같은 경우는요, 토지 거래 허가 몇 개 필요하죠? 원칙이 1개, 2개 필요하죠. 근데 하나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서 허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무효이고, 그죠?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무효입니다.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는요, 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각각 매매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 사안의 경우에 병 명의의 등기는 실부합 등기가 아니죠. 실부합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는 무효 등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갑 같은 경우는요, 아직 자기한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갑이 병 명의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한다 할지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왜? 강행법규의 일법치지라고 하는 것을 몰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까지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결국 2번 지문 가시면요, 이 2번 지문 사안 같은 경우는 병 명의로 등기됐다 할지라도 일반 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결국 실부합한 등기가 아니니까 병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지 못한 등기므로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중간 생략 매매 사안에서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이미 이전 등기가 되었을 경우가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일반 토지인 경우하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등기까지 하고 봅시다. 가등기, 예비등기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할 당시의 소유자한테 한다. 어떤 사안이냐면, 자, A 같은 경우가 원래 X토지의 소유자, X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했다. 근데 지금 당장 매수인 B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 좀 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요, X토지 등기부에 1번 해가지고 B 명의의 가등기를 이렇게 했다. 요 상태에서 A가 C라고 하는 자에게 이게 이제 1번이고, 2번 해가지고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를 하고, 2번 해가지고 C 명의로 소이등 등기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다. 요때 B 같은 경우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요, C 명의의 이전 등기는 저 가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공문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다까진 다들 아시는 거고, 말고 이때 이 B 같은 경우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할 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A이냐 아니면 C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청권 보존 가등기는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가 채권적 권리 어떤 가등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존되고 있는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누구죠? 매매 계약의 상대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현재 그 X토지의 소유권자가 C인 경우라 하더라도 C한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B는 누구에게? A에게 해서 원래 상대방 A한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래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됐을 경우는 시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판례에 의했을 때 처음부터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이루어진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1번 지문 다시 보시면 현재 등기 명의인이 C한테 할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A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하고 비교할 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말소가 되었을 때에 회복 등기의 상대방과 구분해서 문제를 풉시다 해서 우리 교재 45페이지에 있는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두 개를 묶어 주신 다음에 비교 표시를 하시고요. 하시고 보시면 가등기가 이루어진 X 토지에 대해서 제3자프로 이전 등기가 마쳐지고 난 뒤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말소가 되었다 할 때 요 말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쭉 빼신 다음에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말소가 됐을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가 회복 등기 청구의 문제죠. 회복 등기 청구의 문제다. 그럼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이냐? 상대방은 이제 누구이냐? 쉽습니다. 이른바 불법 말소죠. 불법 말소 당시의 명의이죠. 명의인을 상대로서 회복 등기 청구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이제 A 같은 경우가 X 토지 이렇게 있었다. 이 상태에서 1번 B가 가등기했다. 순서가 A가 C한테 양도했다. 먼저 양도했고 그 다음에 B 명의의 가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 말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불법 말소 됐을 당시는 누구 거? C명이죠. C명의. 그래서 이 경우는요. B가 C한테 가등기의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2번 지문을 보시면 C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됐을 경우에는 가등기에 대해서 회복 청구할 때 회복 등기의 의무자는 불법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C를 상대로 한다. 따라서 2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청구하는 상대방하고 그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말소가 되었을 때 회복 등기 청구의 경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 두 개 잘 비교해서 오늘 꼭 각인시켜가지고 실수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